이번 시간에는 문서 인터페이스의 관련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과 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객체 윈도우의 더큐먼트 속성은 창이 포함한 문서를 참조합니다. 즉, window.document 코드는 현재 브라우저에 렌더링되고 있는 문서를 의미하고요. 더큐먼트 속성을 이용하면 문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window.document는 페이지의 콘텐츠, 즉 돔에 대한 진입점 역할을 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이고요. 이를 이용하면 페이지의 정보를 얻거나 웹 요소를 생성 및 조작할 수 있습니다. 참, 기억하시나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window.은 생략할 수 있는 코드였죠. window.document에 접근하고 싶을 때 앞에 window.은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더큐먼트는 문서에 대한 공통의 속성과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즉, 도큐먼트는 다양한 속성과 메소드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로 하여금 문서에 대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데요. 더큐먼트가 제공하는 속성과 메소드는 그 종류가 너무나도 많고 다양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미리 관련 문서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동영상 설명란에 이 링크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웹 개발 시에 자주 사용하는 속성이나 메소드들만 쏙쏙 골라서 학습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이번 수업의 실습 주제를 보겠습니다. 더큐먼트의 메소드 중 대표적인 두 가지인데요. 쿼리 셀렉터와 getElement by id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두 메소드의 공통점은 내가 조작하고자 하는 웹 요소를 선택하여 반환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쿼리 셀렉터입니다. 더큐먼트의 쿼리 셀렉터 메소드는 선택자를 인자로 전달받은 선택자와 일치하는 문선의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합니다. 일치하는 요소만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치하는 요소가 없다면 없다라는 의미로 널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쿼리 셀렉터를 사용할 때 인자로 전달되는 선택자는 문자열 타입의 데이터로서 유효한 CSS 선택자가 요구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은 getElement by id입니다. 더큐먼트의 getElement by id 메소드는 id를 인자로 전달받은 선택자와 일치하는 요소를 반환합니다. 역시나 일치하는 요소가 없으면 널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여기에는 인자로 문자열 타입의 id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요. 쿼리 셀렉터에서는 CSS 선택자를 요구하는 반면 여기에서는 기호 없이 id만 딱 적어주면 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예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더큐먼트 메소드의 두 대표 선수를 알아보았는데요. 둘 다 문서에 있는 요소를 선택하여 반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일까요? 물론 많은 걸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텍스트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콘텐츠 속성은 해당 노드가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 콘텐츠를 표현하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이용하면 요소가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를 읽을 수도 또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어질 실습에서는 앞서 확인한 두 메소드로 요소를 선택해보고 텍스트 콘텐츠를 조작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습으로 넘어갈게요. 실습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은 HTML 문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줄곧 HTML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연결해 주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HTML 문서에 몇 가지 웹 요소를 추가해 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H1 태그 하나와 P 태그 3개를 문서에다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p 태그 3개는 각각 그냥 p 태그, id가 텍스트인 p 태그, 클래스가 패러그래프인 p 태그 이렇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문서에 표시가 되고 있죠.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렌더링 되고 있는 것은 돔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직전 영상을 보셨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에서 할 일은 먼저 쿼리 셀렉터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요소들을 선택하는 것부터 해볼 거예요. 쿼리 셀렉터는 CSS 선택자를 전달하여 해당 선택자와 일치하는 요소를 반환한다 라고 했죠. 쿼리 셀렉터 4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 객체 중에서 내부 속성인 더큐먼트를 이용했고요. 더큐먼트가 가지고 있는 쿼리 셀렉터 메소드를 4번 사용하였습니다. 쿼리 셀렉터에는 문자열 형태로 CSS 선택자를 넣는다 라고 했는데요. H1 선택한다, P 선택한다, ID가 텍스트인 애를 선택한다, 클래스가 패러그래프인 애를 선택한다. 각각 4번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쿼리 셀렉터가 요소를 선택해서 반환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환 결과를 콘솔에다 확인을 해볼 거예요. 바로 콘솔 로그로 각각을 묶어 보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을 했더니 이렇게 H1P, ID가 텍스트인 P, 클래스가 패러그래프인 P 순서대로 콘솔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H1, P, P, P. 네, 이렇게 쿼리 셀렉터를 이용하면 요소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요소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하나의 객체처럼 다루어서 조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쿼리 셀렉터에서 이렇게 CSS 선택자를 유효한 선택자로 제대로 넣어주면 문서에서 그 선택자와 일치하는 요소를 찾아준다 인데요. 만약에 엉뚱한 거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일부러 틀려봤고요. 확인하면 널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없다죠? 없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getElement by id도 해보겠습니다. getElement by id도 쿼리 셀렉터처럼 요소를 선택해 준다, 그리고 반환해 준다 인데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쿼리 셀렉터는 CSS 선택자를 받아서 그거랑 일치하는 요소를 반환한다 이지만 getElement by id는 id가 있는 요소에만 사용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document.getElement by id 텍스트 하면 id가 텍스트인 요소를 콘솔에다가 출력해 보자가 돼요. 그리고 밑에는 id가 p인 요소를 콘솔에다 출력해 보자죠. id가 텍스트인 요소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id가 p인 요소는 없죠. 태그가 p인 요소는 있지만 id를 통해서 찾으려면 p만 써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쿼리 셀렉터 getElement by id 찾아봤는데요. 이 메소드들은 이렇게 사용법은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요소를 찾아서 반환해 주고요. 반환된 요소는 돔 객체로서 우리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p 태그 하나, h1 하나 각각 메소드를 이용해서 골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 놓으려고 하는데요. 각각은 요소를 찾아서 반환해 주기 때문에 반환된 데이터를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붙일 때는 역시나 변수나 상수를 써줄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대상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므로 const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아무렴 상관없으니까 태그명과 동일하게 붙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h1과 p라는 이름은 실제 이 태그들에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얘랑 얘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한다? 마지막에 알아본 거죠. 텍스트 컨텐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h1의 텍스트 컨텐츠라는 속성을 써줘 볼게요. DOM 객체, 돔 객체 h1에서 텍스트 콘텐츠 속성을 보겠다라는 건데요. 텍스트 콘텐츠는 말 그대로 쓰여 있는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표시되고 있는 텍스트죠. 여기서는 큰 제목입니다가 반환되는 게 정상인데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네, 큰 제목입니다 라는 텍스트가 확인이 되고 있죠. 이렇게 텍스트 콘텐츠는 요소 안에 쓰여 있는 텍스트를 반환해주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 콘텐츠의 추가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텍스트 콘텐츠는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를 읽을 수도 있지만 또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읽을 때는 이렇게 변수 내용 읽듯이 속성 이름만 써주면 돼요. 그런데 변경해 줄 때는 변수랑 마찬가지 변수 내용 변경하듯이 속성의 내용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텍스트 콘텐츠는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므로 문자열 형태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네, 헬로우 여러분 하고 바꿔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화면상에 헬로우 여러분이라는 텍스트로 h1 태그의 내용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 라인에서 제 코드 기준으로 5번 라인에서 바꿔주고 있고요. 4번 라인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4번 라인에서는 바뀌기 전에 내용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5번 라인에서 비로소 바뀌고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p 태그에 대해서는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콘텐츠 해주는데요. 얘는 바꾸는 거 먼저 하고 출력을 나중에 해볼게요. 네, 코드 수정했고요. 새로 고침 해보면 네, 이렇게 get element by id로 바뀌었고요. 바뀐 다음에 출력하니까 바뀐 내용이 읽혀서 콘솔에 출력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쿼리 셀렉터와 get element by id 활용해서 내가 조작하고 싶은 대상을 고르는 작업해 봤고요. 골라낸 요소에 대해서 실제로 내용을 바꿔보는, 내용을 조작해보는 과정도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DOM 객체 그리고 DOM 메소드에 대한 첫 번째 실습이었죠. 첫 번째 실습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 내용은 슬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입니다. 윈도우의 다큐먼트 속성은 창이 포함한 문서를 참조하는 속성입니다. 하나의 객체로서 DOM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큐먼트는 모든 종류의 문서에 대한 공통의 속성과 메소드를 제공하고요. 오늘은 메소드 중 두 가지 알아보았죠. 도큐먼트의 쿼리 셀렉터 메소드는 선택자를 인자로 전달받은 선택자와 일치하는 문선의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get element by id 메소드는 id를 인자로 전달받은 선택자와 일치하는 문선의 요소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반환받은 요소들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조작할 수가 있게 되고요. 조작 방법 중 한 가지, 텍스트 콘텐츠 속성은 노드가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 콘텐츠를 표현하는 그러한 속성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끝났습니다. 최근 들어 용도가 다양해진 자바스크립트라도 역시 자바스크립트는 웹 요소를 조작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므로 이번 시간의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깊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웹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 배워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마치기로 하고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